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는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찍다가 지금 4시 현재 사전 투표율이 31.38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보다 1.38 정도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거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토요일 사전 투표가 없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네. 우리 방송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한 1시간 20분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가 또 이제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변투표하지 말자 바람이 불었을 때 네. 어떻게 분석하냐면 사전 투표만으로 개표를 하면 저는 80대 20 나온다고 봐. 네. 근데 그 투표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이유 있잖아요. 첫날하고 둘째 날 기록적인 투표를 한 이유가 미치겠는 거야 사람들이. 네. 본투표까지 못 기다리겠는 못 기다렸어. 사람들이 보수겠냐고. 특히나 그 투표장으로 갈 때 집을 나와가지고 투표장으로 갈 때 이제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해가면서 아 저 사람은 투표장 가는 거다. 저 사람은 다른 데 가는 거다라고 제가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게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네. 그 뭔가 이제 쿵쾅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빨리 막 씩씩대는 그런 느낌. 그렇게 이제 씩씩대고 가는 사람들은 투표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 그 사회적 이슈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모든 게 놀이가 돼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네, 맞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투표 인증 놀이를 네,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투표율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요건이 이유가 젊은 세대의 투표 참여라고 저는 봐요. 네. 네. 계엄 내란을 겪으면서 정치에 관심 갖게 된 18세 이상 30대까지 이런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보는 네. 거예요. 네. 아, 지금 투표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 처음에 예상했던 거랑 비슷한데 본투표의 투표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정리하자면 소위 윤석열이 분노한 사람들의 분노 투표의 물결이 한번 사전 투표를 쓸고 지나가고 본투표에서는 투표를 포기하는 보수들이 많이 늘어날 그럴 것 가능성이 같아요. 있다. 네.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고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김문수나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를 아예 넘지를 못했잖아요. 네. 평균적으로 봐도 오차범위 바뀌어서 네. 에이 이번 선거 졌다. 그러면 그날 8시까지 투표를 해도 투표 안 할래.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층이 아닌 이상 그런 느낌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네. 봅니다. 혹은 모르지. 정반대로 보수가 엄청 멀리 나왔는지도 모르지. 알 수 없는 뭐 거지. 간편하게 생각하면 이제 사전 투표 때 절반 하고 본 투표 때 절반 한다 이렇게 보면은 최종 투표율 한 70에서 75 사이 네.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여론조사 결과만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뭐 깜깜이 기간에 분명히 지들끼리 뭐 크로스 뭐 골든 크로스 했니 많이 막그 내피셜 돌리고 있을 텐데 보나마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우리나라 선거에 있어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쪽에서는 관심을 안 가졌지만 오늘 뭐 김문수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따로 한다거나 이런 이슈가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저쪽에 투표를 좀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근데 해볼 수 실제로 있겠죠. 이제 이게 있어요. 그 고관여층들은 투표장 어떻게든 가요. 네, 나도 맞습니다. 고관여층이잖아. 네. 질선거도 갑니다. 나 정동영 찍었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저관여층들은 에이 이번 선거 안 되겠네. 내가 평생을 내가 저 국민의힘 계열만 찍어 왔는데 안 되겠네 하는 그런 투표 포기 심리도 좀 속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대선 투표율을 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네. 77%못 넘고 70%간 넘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들은 어떻든 간에 우리는 투표 포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진보 성향의 분들이 본투표하자고 막 선동하는 분들이 계셔. 그거 사전투표는 불안하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다는 근거는 없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투표할 분들이 계시더라 이런 이야기고 어쨌건 지금 첫날 투표 같은 경우는 진짜 역대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노 투표에 응징 분노 투표의 상징적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첫날 19.6% 69만 명이 예. 주권을 행사했다. 네. 자, 저건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 투표가 다 끝나가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 강남 돌고 마지막에 동작 관악까지 한강 이남을 돌았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확실히 그런 게 있어. 강남 사람들은 이재명 당선되면 우리 아파트값 떨어져. 이게 그런 본적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집값을 떨어뜨린 일을 안 한다. 시장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있어요. 그 연설 중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그 가격을 내려누르려고 네네. 하는 그런 인위적인 정책은 쓰지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시장 원리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가 보다 박수 칠 수밖에 없지.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강남에 사시는 분들 중에 부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있어. 이번에 저 강창희 위원장 나와서 같이 이야기했던 얘기인데 24만 표 줬잖아요. 강남에서만 그 정도 줬어. 이길 수 있는 거라고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뻥 같지만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 자체로 코스트피가 3천. 저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김건희만 구속해도 바로 3,500 갑니다. 바로 회복. 예. 네. 특히 그 우리나라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 음. 김건희만 구속해도 아 이게 믿을만 하구나 하고 다 돌아와요. 이 윤석열 정부 때 이거 지금 코스피로 폭락하면서 했던 거 어떻게 네.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건희한테 다 받아내요. 아, 이건 지금 전 국민이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이 워낙 못했던 정권인데다가 내란까지 일으켜서 주식시장도 폭락했다라고 하면 새로운 정권 들어서면 네. 저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정도의 똥볼을 차지 않는 한 가만히만 있어도 주식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미래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의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스피 5천은 이재명 정부 시대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런 건 대부분 추세잖아요. 심리고.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마지막 나온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 꽃의 권역별 지지율을 잠깐 보면요. 어떤 여론조사는 김문수가 이재명 후보를 서울에서 이겼다 이렇게 선동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서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서울의 인구가 계속 줄었잖아요. 네. 그 줄어든 인구들이 경기도로 빠집니다. 젊은 친구. 그러니까 경기도만 해도 민주당이 텃밭이 됐어요. 호남만큼 텃밭이 됐어. 네. 서울은 굉장히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는 49.6 대 33.2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 이틀 정도 서울에서 유세를 하고 오늘 강원도 넘어갔죠. 네, 지금 네. 오후 유세할 것 같은데 중주로네. 여러분들 저렇게 보시면 이제 이대로는 나오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기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부울경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재명 네.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년, 15년 전에 비해서 서울이 늙은 도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 때 그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다 젊은 젊은 사람들. 친구들. 네. 상대적으로 자산 축적을 한 노년층들이 서울에 남아서 지금 이렇게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상식선을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그 서울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전 그렇게 보고요. 네. 바람직해서 윤석열만 하겠어요. 김문수만 하겠어요. 이 전 방송에서 양희윤 의원은 김문수의 뇌구조를 들어가 봤는데 하나도 몰라요. 우리 방송 듣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와서 대통령 시켜도 윤석열보다 잘합니다. 진짜. 네. 표현도 이렇게 정확하세요. 이 사람아, 못된 사람, 진짜. 자, 그리고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전과 사법 이야기. 아직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진짜로 있어요. 네. 예. 근데 전과 사범이라는 게요. 이게 보면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야. 성남의료원 관련해서 열심히 서명운동을 합니다. 몇만 명을. 그래서 성남시 의회에다 올려요. 근데 그 당시 의장이 1분도 안 돼서 그거를 바로 그냥 네. 그럴 때 이재명 후보가 그 성남시 의회에서 저렇게 통곡하던 모습이에요. 나중에 자진 해산하기로 결정해서 해산을 했는데 경찰이 억지 기소해서 이때 나온 벌금이 500만 원입니다. 난 저 사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500만 원도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인권 탄압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한 맞습니다. 네, 과도한 것이죠. 예, 그때 실질적으로 의회에 어떤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의회라는 공간이 시민들의 뜻을 받들라고 만들어진 공간에서 시민들이 자기 주장을 했는데 그걸로 벌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탄압의 측면이 큰 형벌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 최초 주민발의 절에 그러니까
안양의료원, 시립병원. 네네. 정말.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야. 대표라서 처벌받은 네. 거예요. 그게 이재명 후보 갖고 있는 가장 중벌이죠. 나머지 명함 어디서 돌렸냐. 이거는 지금 이번 대선 때 전과로 포함 안 돼 있습니다만. 검사 사칭? 검사 사칭한 PD 옆에 있었던 변호사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공범 비슷하게. 네네. 방조범이죠. 방조. 네. 그러니까 김문수 뭐라 그랬어? 뭐 검사 사칭하고 총각 사칭했다고. 그게 되게 악의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다가 저 음주 전과도 흥청망청 술 먹다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급한 연락을 받고. 네. 급한 연락 네, 그것도 네. 성남시장의 비리를 네. 제보받고 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꼭 전제를 달아야 돼. 음주운전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하고 같아요 그 시대가 다르죠. 20여 년 전에 그렇죠. 네. 네. 그때는 대리운전도 없을 때 거의 없었네. 없었던 그런 네. 시절이죠.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3년 전보다는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란을 등을 거치면서 네. 이재명을 다 시복이 된 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범죄자를 보고 나니까 네. 웬만한 거학을 보고 사람들은 나니. 다 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맞는 말이. 누구한테 비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다른 걸 떠나서 아까 그 눈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내가 정치를 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야. 열받아서 내가 정치한다라고 네. 성남시장 출마하는데 네. 성남에 가니까 공공의료원 또는 종합병원 하나가 없는데 시민운동하던 변호사가 이거 시립병원 성남의료원 하나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 개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네. 서명 받으려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게 좌절되니까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건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있다는 거야. 저거야말로 약자를 위한 그렇죠. 타인을 네. 위해 흘리는 눈물이죠. 네. 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준석 눈물이 같이 아니고. 네. 자기가 불쌍해서 막 집자내는 그런 눈물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저런 양반이 정치하면 얼마나 잘하겠냐고. 나 네. 너무 기대되는 거야. 네. 네, 저렇게 성남시에서 저런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김문수 후보의 동생을 무료 변론했었던 네, 그 역사가 그러니까 그 경험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두 분이서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네, 얘기를 나누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베풀었다 보니까 김문수 동생까지 그게 왔더라. 그거 진짜 대단한 네. 이야기입니다. 네. 저번 대선 때는요 그런 인터뷰 되게 많이 했어요. 새날도 그때 당시에 이재명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대선은 제가 겪어본 대선 중에 제일 쉽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가 없는 상태로 쭉 갔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전제는 투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직 네. 안 하신 네. 분들 그리고 하나만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가 사범이라고 공격을 받으면 김문수 후보 정가는 몇 범인지 아냐고 꼭 공격을 네. 해주세요. 전과 7번. 7번. 네. 네. 정과 7. 정과 7. 자. 그리고요 오늘 논란거리에 관해서 저 다스베이다에 나왔던 유시민 작가가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부인을 네. 대략 맥락은 이런 것 같아요. 김문수는 대학을 나왔고 설란영은 대학을 안 나온 노조위원장이었는데 그런데 그 김문수 대학생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 김문수와 혼인을 통해서 고양돼 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일종의 이제 김문수를 잘 아는 유시민 입장에서 일종의 분석이고 네. 저건 내가 봤을 때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에 그렇죠. 네. 제가 저런 표현을 썼다면 그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게 맞죠. 근데 유시민은 저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 때부터 김문수를 알았고 알죠. 네. 김문수가 노동운동하고 투쟁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고 모든 과정에서 옥바라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설란영 여사하고 그 친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젊은 시절을 살았던 모든 과정을 진짜 바로 옆에서 같이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문수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설란영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석이라니까요. 분석. 그러니까 아는 네. 사람의 분석인데 이런 거 있잖아. 건너 아는 사람하고 네. 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한 사람은 그 사람 캐릭터를 아는 거야. 네. 네. 저렇게 분석을 본인은 저렇게 보셨다는 건데 저거 이제 여성 비하 그러니까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에 물타기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냥 신경 끄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후보도 아니잖아요. 캠프에 있는 사람도 아니야. 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물타기 해보려고 그러는데 넘어가시고 자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구자 형님 아까 말씀 읽어드렸고요. 김병철님 출첵 반갑습니다. 오늘 또 준 대통령 행님 전화 2통 받았습니다. 부럽다. 난 부재 중에 전화를 거부했는데요. 새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투표는 어제 했고 마음도 가볍습니다. 임세훈 소장은 탐해체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새날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이재명 만세, 오동현 화이팅, 금요일엔 금주 최고의 귀요미는 최범 이렇게 크크. 감사합니다. 자 임세훈 거기서도 지금 서영교 성대모사 하고 있지. 해야죠. 분위기 살리려면 해야지. 김병철님 아참 투표에 관심이 없던 50 먹은 내 동생도 작업 성공해서 오늘 투표시켰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나 투표소 기표소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뭘 찍을 치는 뭐 4번 찍어놓고 막 1번 찍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 자 다음에 정가을님 투표소에서 용지를 접으라고 해서 이재명 딱 잘 보이게 이재명 이름 잘 나오게 접고 잉크 후딱 말을 겁나게 흔들어 주고 투표함에 쏙 놓고 왔네요. 지금은 이재명 2030년까지도 이재명. 이게요 투표를 딱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투표 용지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접으면 위험해. 맞아. 혹시나 위험해서 네. 이렇게 접을 필요도 없어. 그냥 그냥 이재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넣어주면 돼요. 안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네. 저도 계속 흔들면서 나왔어요. 또 뭐 좀 누가 보면 어때? 그러니까 못본 척 하겠지. 아니 보이면 안 되게 강제로 네. 막고 있기 때문에 예. 상관없는 제지하는 네. 거예요. 내가 네. 못 찍었다고 보여주면은. 네. 그러니까 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비밀 투표를 어기는 네. 거잖아. 예. 법은 어때? 그렇게 아니, 그런 내 말을 일부러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실수인 척 그냥 요래 보면서 참. 이따가 그 이야기 다음 섹션에 나오니까 네. 재밌게 이야기해 주시고. 예. 자 구자 형님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저녁에 가게 문 닫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양 선관위로 출동합니다. 감시 두 눈 부릅뜨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전 투표소에 대한 감시가 이쪽 저쪽 다 있어요. 자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자 지금은 이재명. 이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구만. 그렇게 하고 정권교체 하겠어? 똑바로 하란 말이야. 지금은 이재명! 아싸.